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품질 검사 실무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이 품질 검사 실무가 제 강의 중에 가장 어려운 강의입니다. 이게 예, 그 통계를 완전히 깨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완전 일통을 해야지만 강의가 돼요. 근데 여기에 걸린 그 통계가 뭐 강론서 총론 당연히 들어가고 강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강의고요. 그중에 이제 그 하이라이트라고나 할까요? 게이지 RNR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할 필요가 있어서, 게이지 RNR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이 전체를 다 깨고 있어야지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량 값에 대한 게이지 RNR을 오늘 제가 여기 한번 강의를 한번 올려볼게요. 한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중에 이것을 자세히 제가 풀어드리지는 못했어요. 여태까지 계속 강의를 하면서 벌써 강의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이걸 풀어드리지 못해서 제가 미안한 감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자세히 풀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자세히 푼 데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의 근거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근거 관련되는 것들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려야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AIAG,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서 하는 게이지 RNR이죠. 그러니까 AIG,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액션 그룹이라는 여기 협회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SA에 대한 인증에 관련되는 이 책을 뒤져보다 보니까 좀 변했나 해서 제가 2010년도 판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더라도 AIAG에 와서 보더라도 측정 시스템 MSA는 2010년도 판이 최신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요 근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보문고에 가면요, 또 우리 MSA에 대한 책들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이성훈 교수님의 그 미니탭을 활용해서 측정 시스템 분석하는 게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고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좀 구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죠. 어느 순간 절판이 되면은 구비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태곤 위원님의 이제 측정 시스템 분석이라는 책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추천드리는 책은 이쪽 책을 좀 추천드립니다. 측정 시스템 분석을. 왜 그러냐면 이승훈 교수님이 계속해서 밑에 보시면 이제 2010년도 판에 벌써 MSA를 강의를 했죠. 근데 이게 또 이제 미니탭 측정에서 2006년에 또 강의를 또 한 번 했고요. 2000년도 강의했죠. 그 다음에 이게 절판이 됐죠, 다. 최근판이 이거니까요. 또 바뀌면 또 내실 것 같습니다. 이런 책은 소장할 가치가 있죠. 통계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요걸 근거를 했고요. 자, 이제 제 책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량 값이라는 건 측정 값들을 얘기하죠. 분석 값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인장 강도, 경도, 길이, 단위가 있는 모든 건 분석에 해당되고요. 유관검사상은 아니에요. 한 개, 두 개 이렇게 개수값 데이터는 뒤쪽에 또 나와 있는데요. 이건 우리 강의 범위에서 벗어나니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R and R이 있잖아요. R이 뭐냐면 여기가 리피터빌리티라 그래서 반복성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측정자가 동일한 기계를 가지고 동일한 시료를 측정하게 되면 반복성이 나오게 돼요. 설비에 대한 equipment variation이라서 EV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있어요? R은요? reproducibility라 그래가지고 얘는 측정자에 대한 거, 측정자를 바꿔가면서 동일한 시료에 동일한 그 설비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자를 바꿔가면서 측정자의 어떤 산포가 있는지를 보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게이지 RNR.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교호작용이라는 건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교호작용 같은 경우가 없다라고 하면 X바 알갈리도법을 이용하고요. 있다라고 하면 분산분석법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분산분석법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실험계획법에 나오는 방법이죠. 분산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길이의 평균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X바 알갈리도법. 그래서 이쪽은 뭐로 주로 하냐면 화학업체가 주로 하고요. 시료수가 확 줄어듭니다. 한 6개 정도만 하면 돼요. 5, 6개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쪽은 시료수가 굉장히 기본이 한 시료가 10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이 10개에다가 반복을 2번 한다 그러면 20번 측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6번이에요. 두 사람이 해봤자 12번 정도면 끝나요. 그렇죠? 만약에 3번 측정한다 그러면 이쪽은 또 엄청나게 많아지죠. 이쪽은 그 동일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게 제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가지고 했던, 현장에서 했던 경험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있었던 거죠. 점도를 갖다가 엑스바 알갈리도법을 하라고 LG 쪽에서 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점도의 측정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2번을 측정합니다. 근데 2번의 그 점도의 그 차가 몇 퍼센트를, 그러니까 거기에 몇 퍼센트, 0.1%를 넘어봐 버리면 다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점도가 만약에, 그 다시 측정하는데 점도를 하나 측정하는데 보통 전처리해서 2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럼 전처리까지, 그러면 그걸 다 하는데, 한 번 다 하는데 몇 분 걸립니까? 최소 20분에 30분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몇 개를 해야 돼요? 30번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는 거죠, 그냥. 그렇죠? 10개 시료를 만든 다음에 30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분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화학업체에 해당되는 분산부속번호 하면 6번이면 끝나는데, 이거를 해버리니까 그냥 기계처럼 막 어떻게 돼 있어요? 기계는 쇳덩어리 이렇게 번역 캘리퍼로 재면은 금방금방 끝나잖아요. 근데 화학업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처리하면서 교후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처리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한다. 정확하게 아십시오. 자, 우리는 엑스바 알가리드법을 할 겁니다. 이게 화학업체가 아니라 기계업체들, 자동차 회사들을 근본으로 따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후작용이 없을 가정해서 전체 공정에 대표하는 시료 10개 정도를 제조합니다. 측정자는 2명, 3명, 반복은 이게 3회 정도 하시고요. 측정실은 랜덤하게 측정하고 블라인드 측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해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했는데 여기 측정값이라고, 측정자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료 번호 나오고, 그 다음에 반복 횟수 3회 나오고, 요 밑에 있는 요 줄이 결과값이죠. 측정값.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이거를 그 밑에 보시면 어떻게 하냐, 측정값, 측정자, 시료 번호, 반복 횟수가 1회, 2회, 3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측정값을 한열로 놨죠. 완전히 구조화 시킨 거죠. 이것도 구조화지만 정교화까지 포함해서 구조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게 뭐가 측정값, 측정자, 시료 번호, 반복이 X가 되겠고요. 측정값이 Y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분산을 보게 되면, 분산은 뭐냐면 길이의 평균을 얘기합니다. 총 변동,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측정값의 모든 변동은 어떤 중심으로부터 벌어져 있는 길이의, 맞죠? 길이의 평균은, 이 재현성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측정자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측정자는 최용석이하고 여기 보시면 송용섭이 딱 두 사람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항목이라 그러지만 이게 실험계획법에 가시면 얘를 레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레벨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원인인자, 얘가 2레벨, 2수준으로 나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준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최용석이하고 송용섭으로 변할 때의 변동이 있겠죠. 그 변동을 우리가 하나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 시료도 마찬가지예요. 10개가 있으니까 10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10개 간의 변동이 있겠죠. 하나, 두 번째 변동. 그래서 여기 시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간의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 변동을 우리는 뭐라 하냐? 부품 간의 변동. 또 하나 잡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료를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기계적인 반복을 보는 거죠. 이 반복성은 기계의 반복, 산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계획법에서는 이 반복을 오차 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오차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하고 얘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된다. 단순하죠. 네, 단순한 이유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기 보시면 이게 반복성이죠. 그러니까 기계의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료로 반복해서 똑같은 기계에다 계속 찍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기회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 반복이 어떻게 되면 똑같은 값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걔는 어떻게 했어요? 반복성이
산포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런 기계는 굉장히 좋은 기계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죠? 항상 틀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 우리 제가 평가할 대상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복성을 보는 거예요. 설비의 반복성, EV라 그래요. Equipment Variation에서 EV. 반복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갑자기 D2분의 알바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D2분의 알바가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겠습니까? D2분의 알바가. 네, 이제 이거를 아셔야 돼요. 또 관리도기 때문에, 이게 X바 R 관리도법이잖아요. 관리도기 때문에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1920년대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준 편차의 제곱이에요. 표준 편차입니다. 시그마예요. 시그마의 제곱이에요. D2분의 알바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D2분의 알바를 쓰죠?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얘기를 안 하고 외우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는 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풀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 두 칸표하고 관리계수표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1920년대에 돌아가서 우리 슈와르츠 박사하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샘플 N이꼴 2번 측정한 거예요. 같은 군에서 2번 측정, 같은 군에서 3번 측정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핵심적인 건 뭐냐면 D2입니다. 여기 D2, 얘도 D2. 얘가 핵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 D2가 왜 나오게 됐는지를 아셔야지만 공업 통계를 알 수가 있어요. 일반 통계에서는 안 나와요. 뭐 사회 통계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이 공업 통계에서만 유독히 D2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D2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나오게 됐는지를. 이 슈와트 박사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볼까? 야, 여기에 두 개의 측정된 값에 빼주게 되면 뭐가 나와요? 레인지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그 양반이 또 이 두 개의 진짜 표준 편차를 구해봤어요. 그렇죠? 표준 편차를 구해보니까 여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3개니까 시리우스 3개일 때 표준 편차를 또 구해봤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거를 다 구해본 거예요. 이 시리우스에 따라 가지고, 맞죠? 군마다의 시리우스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25개까지 쭉 한번 구해봤어요. N이꼴 몇이냐? 군의 수가 아닙니다. 자, 근데 구해보고 나서 이 양반이 이거의 B를 본 거예요. 이게 천재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천재성이, 외우는 게 천재성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교육 바꿔야 됩니다. 외우는 게 천재성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B를 보니까 얘가 일정하다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컨스탄트하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의를 했는데 D2분의, 여기 보시면 D2로 정의를 할 거예요. 샘플링 개수 2개일 때 1.128로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알고 있는 거네요. 그럼 이 개수표만 잡아주면, 예. 그러면 이 표준 편차를 이쪽으로 넘기고 D2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얘를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D2분의 알바로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D2분의 알바로. 그래서 관리도에서는 오리지널 표준 편차를 안 쓰는 거예요. 20년대 계산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업통계에서는 뭘 쓴다? D2분의 알바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관리계수표는 주어집니까? 예, 주어집니다. 품질 경영기사를 보면 이 표가 주어지고요. 품질 기술사나 공장관리 기술사를 보게 되면, 이제 공장관리 기술사는 없어지고 품질관리 기술사 쪽이 합쳐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이제 D2를 다 주어져요. 실험 문제에 딱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계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죠. 픽스되어 있는 수량이. 그럼 이 D2는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되겠는데 안 변합니다. 지금도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대표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통계학자들이 이 대표성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이만큼 대표성이 있는 게 없더라.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여기에 보면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서브 그룹이라는 게 봤어요. 부분군.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부분군이 21개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관리계수표는. 그러면 부분군이 하나일 때도 있는 건가요? 오늘 하나만 딱 했을 때도 있는 건가요? 그럼 3이라는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게 두 칸표예요. 이게 두 칸표가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거 너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MSA 쪽에 찾아가지고 이 두 칸표를 내가 만들었어요. 됐죠? 그럼 여기 보세요. 샘플링 개수, 그러니까 부분군이 하나일 때, 그때 하나일 때 두 번 측정한 겁니다. 샘플을 2개 측정해서 2번 측정한 거예요. 그때 D2는 딱 정해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K는 뭡니까? 역술 취한 거예요. 여기에 또 훅 갑니다. 그냥 사람들이. K가 뭐냐, 막,
K는 D2를 역수를 취한 거예요. D2만 아시면 다른 거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D2만 아시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다 뭐예요? A2, 얘네들은 다 D2나 C4에서 다 만들어낸 거예요. 얘가 핵심적인 두 개의 사고방식이다. 그럼 여기 C4는 뭐냐? 얘는요, 여기가 스몰, 여기 S예요, S. S일 때 쓴 겁니다. 여기가 S예요. 여기가 진짜 표준 편차. 시료 표준 편차를 구했을 때 C4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거는, 자, 하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R을 구해야 되겠죠? 네, R은 뭐예요? 여기 3개 있죠? 네, 3개. 요 3개가 직접, 이게 한 군이에요. 한 군이죠? 여기가 두 번째 군이에요. 그럼 몇 번 측정한 거예요? 20번 측정했으니까 군이 20개네요. 맞죠? 예, 근데 반복성일 때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개 이상으로 가정해라. 가정입니다. 군의 수가 21개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반복일 때가 21개 이상이니까 이 두 칸 펴볼게요. 그러면 얘가 여기 군의 수가 21개 이상 여기를 적용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관리계수표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샘플링을 지금 몇 번 측정한 거예요? 우리가 3번 측정했잖아요. 여기네요. 그럼 얘네요. D2가 역수를 취한 K1은 얘네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1924년에 나왔는데 그분이 나보다 미적분학을 잘했을까요? 근데 제가 보면 슈아르트 박스는 나보다 잘했을 것 같아요. 최근 분이니까. 네, 알 때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두 칸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 뭐를 구한 겁니까? 얘를 구한 거예요. D2가. D2를 다 구한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얘는 내가 색칠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표를 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D2를 찾는 방법은 먼저 그룹을 구해라. 그렇죠? 그룹 수가 그 다음에 몇 번 측정했는가, 그룹당 몇 번 측정했는가를 구하라. 두 가지예요. 20개 찾아야 하나, 부분군의 수가 22개로 가정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관리도의 D2와 같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N은 샘플링 개수예요. 여기서는 반복 횟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군당 반복 횟수예요. 여기다. 그리고 그러면 얘가 몇이 나오면 15.7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 D2는 1.67로 나와요. 그럼 여기 15.7에 제곱하면 얘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기기 변동의 평균 길이가 나온 거예요. 제곱을 해서 쓰는 게 맞아요.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 가짜 평균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걸 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관리계수표가 여기 있죠? 네, 이건 제가 지금 다 만들어 놓은 사항이라서요. 네, 만들어 놓은 사항이라서 제가 조금 다른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얘를 파일에 가서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지 RNR, X바 R 관리도 하시고 여기에 데이터 소스라고 할게요. 데이터 소스. 됐죠? 얘가 데이터 소스예요. 그리고 얘하고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저는 지울 때는 과감해요. 이거 다른 거 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고기 잡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귀찮을 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제가 아까 그걸 만들어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우리는 하는 게 뭐죠? 여기에 있는 반복하고 얘와의 관계예요. 됐죠? 얘가 이 표준몇 제곱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에서 크면은 이게 베타가 크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먼저 파일에 가서 새 통합 문서를 열겠습니다. 됐죠?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가져오기 할게요. 네, 그럼 여기에 파일에서가 있죠? 통합 문서. 바탕화면에 보면 데이터 소스가 있을 겁니다. 게이지 RNR 데이터 소스.
있죠? 예,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표 1이라고 있죠? 네, 표 1이 얘에 해당되겠죠? 오케이. 데이터 변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도 알아야 되겠지만 어떤 툴을 자유롭게 써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어떤 기계 어떤 계산기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계산기를 쓰기 전에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코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마치 뭐 통계 잘하는 사람은 계산기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 표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얘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복제를 하나 해놓겠습니다. 복제. 자, 그래서 여기 표 1을 더블 클릭해서 원본이라고 할 거고요. 얘는 원본이에요. 네, 그리고 얘는 더블 클릭해서 이제 변형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원본과 변형으로 두 개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복제를 했기 때문에 얘 X 아까 데이터 소스가 변하면 같이 변하는 거예요. 동시에요. 자, 이 변형을 보겠습니다. 자, 변형을 보고, 자,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X바하고 R 값을 여기다가 변형 쪽에다 넣고 싶은 거예요. 얘를 X바하고 R을 두 개를 넣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한번 X바하고 R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먼저 홈에 가시면 여기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룹을 클릭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날짜를 기준으로 그룹핑이 되어 있죠. 네, 오케이. 첫 번째 날짜입니다. 고급에 갑니다. 그룹 추가합니다. 그다음 측정자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날짜별로 측정자별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료 번호별로 할게요. 여기 또 클릭해서 시료 번호별. 그럼 10개, 10개씩 나오겠죠. 예, 그때 이게 군이죠. 그렇죠. 이제 군이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번 측정했느냐. 군당 3번씩 측정하니까 이제 여기다 평균 값을 여기다 X바라고 만들게요. 됐죠? X바. 그리고 얘는 평균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측정한 거에 대한 평균 값이에요. 어느 걸 기준으로 하면 측정 값을 기준으로 평균을 낼 겁니다. 하나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클릭해서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R을 구할 거예요. 자, R 구하는 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R을 다이렉트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M 스크립트를 쓰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 실력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돌아가시면 돼요. 뭐냐면 여기 주어진 걸 가지고 돌아가시면 돼요. R max를 구할 거예요. 레인지 맥스입니다. 맞죠? 요거를 딱 필터링 걸었을 때 3개가 걸리겠죠? 맞죠? 이렇게 시료당 3개씩 딱 걸리겠죠? 한 군당. 여기 3개씩 걸리죠. 이 중에 가장 큰 걸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보면 최대 값을 골라낼 거고요. 얘를 우리는 어디서 측정 값에서 최대 값을 골라낼 거고, 또, 예, 그 다음 R 민을 구할 거예요. 최고 작은 걸 골라내는 거예요. 자, 여기다 보면, 최소값을 구하고 측정값에서 최소값을 구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얘가 X바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네요. 다시 한번 여기 클릭해서 여기 뭐 측정자로 돼 있죠? 네, 측정값으로 바꿔야 되는데 네, 제가 다시 한번 바꿨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얘가 데이터 한번 홈에 가서 데이터 새로 고쳐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깨끗하게 없어진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가 뭐냐면 요 군이 군이에요. 한 군이에요. 요 한 군이 시행이 됐을 때 3번 측정이 되는데 그 3번의 평균 값이 X바가 되고요. 3개 중에 가장 큰 게 얘고 가장 작은 게 얘예요. 그럼 2개를 빼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R이 나오는 거예요. R은 구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 열 추가에 가시면 사용자 지정 열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여기다가 뭐라 하냐면 R이라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R이니까 R에다가 클릭하시고, 자, 맥스에다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민을 빼버리겠습니다. 됐죠? 예, 맥스에다가 민을 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라는 얘기는, 자, 여기 어딘가에 지금 얘라고 하고요. 맥스하고 민이 지금 여기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 추가에 가서 R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디귿자가로 한번 열어볼까요? 예, 그러면 여기 맥스가 있죠. 빼고,
디귿자로 외우시고 민이 있죠. 네, 두 가지를 뺀 겁니다. 확인 누르면 이제 얘가 R이 되는 거예요. R 값이. 그래서 이 R도 여기 보시면 이 파워 쿼리에서 나오면 얘는 숫자 문자를 가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항상 주의하셔야 돼. 얘는 여기 1.2, 1.2로 바꿔주세요. 1.2는 뭐냐면 소스로 바꾼 겁니다. 네, 그리고 얘하고 얘는 삭제하면 되겠죠. 얘하고 얘를 삭제를 해서 얘를 제거해서 요 군에 해당되는 얘 맞죠? 요 군에 해당되는 얘를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여기가 우리 교재에 보면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요거는 제가 생략한 겁니다. 됐죠? 예, 그럼 요 R을 어떻게 돼요? R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내면 이걸 R2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R바가 여기 하나 있어요. 이렇게 최용석 씨 한 거 R바. 여기도 R바가 나오겠죠? R바끼리 더한 다음에 사람 수로 나누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R2바가 나오죠. 근데 이거를 다 더해서 평균을 내도 R2바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R2바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다 구했고요. 파일에 가서 자, 됐죠? 예, 여기하고 여기 됐고요. 파일에 가서 닫기 및 다음으로도만 할게요. 네, 그리고 연결하기만 누르시고요. 그 다음 모델에 추가까지 해주시고요. 요거 추가해야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코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원본하고 얘를 가져온 걸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다 버퍼라고 하겠습니다. 버퍼 이렇게 네, 여기다 떨어뜨리고 얘는 아예 나중에 없애버릴 거예요. 이건 우리 내 가정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클릭하시고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네, 그리고 연결 선택을 누르시면 여기에 변형도 있고 원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 두 개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변형 네,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제 피벗 테이블이 여기에 떨어진 겁니다. 됐죠? 그러면 R에 대한 평균 값이죠. 이거 먼저 해볼까요? 측정자가 몇 명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렇죠? 측정 값을 잡아서 여기다가 값에다가 넣습니다. 그럼 이제 측정 값이 몇 개 돼 있죠? 20개로 돼 있죠? 네,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고유개수라는 게 나와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측정자는 2명이 나온 거예요. 고유개수를 하시면 됩니다. 측정자는 2명이에요. 자, 그 다음 시료번호도 볼까요? 시료번호도 여기 시료번호도 여기서 요걸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냥 R만 구할게요. R을 잡아서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평균으로 잡아주시면 얘가 R바가 되는 거예요. 15.7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15.7이 여기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삽입을 여기다 몇 번 누를게요. 먼저 기본값을 좀 먼저 구해놓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한 것 같습니다. 요거 복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하시고요. 그리고 얘는 빼주시고요. 모드에 가보세요. 자, 모드에 가면 원본도 있죠. 얘도 마우스 우클릭해서 활성 탭에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서 해도 되는데 좀 귀찮을까봐 활성 탭에 가면 여기 원본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측정자가 몇 명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측정자 여기다 주세요. 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고유값 몇 명이에요? 측정자가 2명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시료번호 여기 더블 클릭해서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고유값 시료는 10개를 한 거예요. 됐죠? 마지막 반복은 몇 번 했을까요? 더블 클릭해서 반복은 고유값 그래서 군당 3번 했네요.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본값들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R 값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얘에 따른 D2를 구해줘야 돼요. 왜냐면 D2분의 R바니까 R바는 구했는데 D2가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D2를 구해야지만 표준 편차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제곱을 해서 분산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D2를 구해줘야 됩니다. D2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먼저 그룹이 몇 그룹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룹이 몇 그룹인지 아셔야 되겠고, 예, 두 번째는 뭐예요? 그룹을 안 다음에 반복이 그 그룹당 몇 번 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D2가 나와요. 그리고 얘가 K1이 돼요. 됐죠? 역수를 취한 거예요. D2를 역수를 취한 거예요. 왜? K들이 계속 나오니까 K1, K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D2가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를 제가 아까 관리계수표에서, 아이고, 자, 관리계수표 쪽에서 제가 조금, 네, 바탕화면에 가서, 예, 관리계수표 쪽에, 예, 왜냐면 여기에 그게 있어가지고요. 두 칸표가 있어가지고. 있죠? 예, 두 칸표. 여기는 뭐예요? 관리계수표죠? 예, 두 칸표. 얘를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예, 그리고 이 인덱스를 붙인 거는 내가 강제로 붙인 겁니다. 예, 그거는 양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예, 우리가 원하는 두 칸표를 이쪽에다가 하나 집어넣을게요. 아니죠.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 여기다가 한번 두 칸표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두 칸표를 집어넣고요.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군이 몇 개냐를 따지는 거니까요. 두 칸에 보시면 얘는 뭐라 그랬죠? 반복일 때는 무조건 21개 이상으로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얘는 무조건 21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 반복 횟수는 몇이죠? 고유값 여기 있죠. 반복이 3번 된 거죠. 군당. 그렇죠. 예, 이꼴 치고, 예, 여기다 C2를 여기다 가져올게요. 이렇게 됐죠. 예, 그러면 D2 값은 어떻게 돼요? Vlookup으로 때려버리면 되겠죠. 됐죠. 예, Vlookup으로 한번, 예, 조금 더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만들지만 나중에는 더 충실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실행이 위주니까 sumifs 함수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두 칸표에 보면 여기 인덱스 번호를 넣은 이유가 인덱스 매치 함수를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 F4 누르시고 여기를 썸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 예, 그룹 먼저 F4 누르시고 여기다 콤마 이꼴이죠. 그리고 버퍼에 보면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되죠. 그렇죠? F4 누르고, 예, 콤마.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찾아 쓰는 거예요. 예, 쓰고 그 다음에 또 두 칸표에 가서 여기 있는 걸 또 찾는 거죠. F4 콤마 어디에 있는 걸 찾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얘를 찾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몇 번인지 인덱스 번호가 나와요. 얘가 인덱스 번호예요. 유일한 번호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Vlookup 때리면 되겠네요. Vlookup. 예, 그리고, 예, 인덱스 번호가 이거일 때 콤마, 예, 그리고 여기 두 칸 표에 A, B, C, E까지 F4 누르시고, 예, 콤마, 그리고 네 번째 거 가져오면 되겠고 정확하게 일치한 거 가져오면 되겠죠. 예, 그리고 가로 닫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D2예요. 됐죠? 예. 그럼 얘는 몇을 가져오면 돼요? 예, 역술취해도 되긴 되지만 정확하게 두 칸표대로 하겠습니다. 컨트롤 V로 붙이시고요. 얘는 다섯 번째 거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얘입니다. 네.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에다가 얘로 나누게 되면 표준표차 나오는 거네요. 혹은 얘에다가 얘를 곱해버리면 표준표차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얘에다가 얘를. 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여기다가 제가 하나 쓸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근데 AIAG에서 나온 리포트예요. 그걸 또 다 찾아봤지 않습니까, 제가. 리포트를 제가 여기
네,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4판을 기준으로 해서 출간된 겁니다. 네, 그걸 보고 또 이것도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또 그냥 일일이 손으로 쳤습니다. 아, 짜증이 아주 뭐 말도 못하게 납니다. 말도 못하게. 이런 데이터는 좀 오픈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오픈을 안 해요. 그냥 특히 개수표 같은 거 오픈을 아예 안 해요. 아, 오픈 좀 하면 어때? 그러니까 이쪽이 망가지는 거예요. 오픈도 안 하지. 그냥 쓸모도 없는 쓰레기 데이터 돼버리지. 쓰는 사람은 또 다시 해야 되지.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리포트를 갖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되겠죠? 리포트가요. 됐죠? 그리고 여기도 조금 고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보기에 가면 여기 페이지 나눠보기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보기에 가서 여기 눈금선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깨끗하게 끝났죠. 그럼 여기 이제 여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꼴 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꼴하고는 틀려요. 여기는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 투반지는 아까 설명드렸죠. 그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럼 버퍼에 가면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얘에 해당되겠죠. F4. 그렇죠. 얘에 해당되겠고, 엔터. 여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K2 곱하는, K1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꼴 치시고, 꼭 이꼴 치셔야 돼요. 그럼 얘에다가, 맞죠? 그럼 굳이 이렇게 그릴 필요 있을까요? 그럼 바로 여기 버퍼에 가서 바로 얘에다가, 맞죠? 곱하기 얘를 해버리면 되겠죠. K1이 얘니까. 이렇게. 아니면 나눠버리면 되겠죠. 나누면 얘가 되니까. 됐죠? 그리고 엔터 치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럼 얘가 뭡니까? EV가 되는 거예요. Equivalent Variation. EV. 네, 표준 편차입니다. 여기다 그러면 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분산.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나 끝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책에 보시면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9.27583 이게 여기 두 개 나눠져 있죠. 그래서 86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9.275까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니까 9.275까지 맞네요. 여기 볼까요? 9.275까지 맞죠? 요걸 제곱하면 8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는 equivalent repeatability가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eproducibility. 이 reproducibility는 뭐에 해당됩니까? 그렇죠. 작업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요 두 가지하고 요 게이지 RNR까지는 요까지는 뭐라냐면 X바를 머리끝 X바를 기점으로 한 것들이에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보면 여기 있는 X바, 여기 있는 얘가 기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여기 30개 데이터, 60개 데이터 전체를 기점으로 하는 것도 그건 X를 기점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는 X바의 집단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재현성은 여기 전체 X바에 대한, X바 그룹에 대한 표준 편차, 전체 표준 편차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군 간의 변동과 이게 재현성입니다. 군 내의 변동, 아까 위에서 구했잖아요. 요거에다가 뭐를 나눠라? 30개를 나누면 되겠죠. 몇 번을 했느냐. 그렇죠? 30개를 나누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변동. 이게 중심칸의 정리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전체 변동은 D2분의 알바죠.
이거 어렵게 또 X바에다가 디퍼런스에서 빼주니까 이거 또 이게 뭐냐 이렇게 나 이게 알바예요. 알바. 그러니까 최용석 이 날짜에 최용석과 송용섭의 평균값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평균값을 빼주게 되면 R이 나올 겁니까? 이게 X바 디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호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D2는 뭐예요? D2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D2는 일단 군이 하나잖아요. 한 군이죠. 그리고 최용석 씨가 딱 한 군 나오고 최용석 씨도 한 번 딱 측정한 거 해당되잖아요. 측정자로 봤을 때는 한 군에다가 몇 번 측정한 거예요? 최용석 씨 딱 두 번이네요. 그렇죠? 두 번. 그 두 칸표에 의하면 1.16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빼니까 26.5가 되겠고 20.5에다가 빼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표준표차가. 제 분산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전체 분산이 되겠죠? 그렇죠? 전체, 토탈 분산, 전체 변동이 되니까 전체 변동에다가 여기 우리가 아까 반복 변동에다가 몇 번 했느냐. 이게 이제 군 집단이 틀려지니까 이걸 루트 n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나눴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재현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두 칸표는 필요 없으니까 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갖다 붙여놨으니까.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보도록 할게요. 두 칸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두 개의 차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버퍼에 가시면 얘를 이렇게 복사합니다. 복사. 피벗 탭을 복사해 쓰시면 돼요. 여기 K열에다가 붙여넣기. 그래서 예, 그리고 여기 다 빼주시고요. 빼주시고 이제 평균값을 한번 측정자별로 평균값을 구해볼게요. 측정자를 잡아서 열에다 넣으시고요. 그 다음 X바를 잡아서 값에다 넣으시고요. 근데 X바에 합계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평균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총합계도 없앨게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여기 셀 서식. 자, 여기 피벗 탭을 옵션에 가시면 업데이트 자동 맞춤 해지. 네, 그리고 여기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렬 총합계 없애주시고 확인. 그럼 얘하고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두 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얘를 뭐라 그러냐면 X바들의 그러니까 얘가 100바잖아요. X바들의 디퍼런스다. 그러니까 디퍼런스. 여기다 그냥 한거 건너뛰고 런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디펄만 쓴 겁니다. 딥이라고 쓴 건가요? 네, 이렇게 쓴 거예요. 차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R이 되는 거예요. R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R은 어떻게 됩니까? 이꼴 치고 ABS 붙일게요.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거 빼는 거니까. ABS. 됐죠? 예. 근데 여기에 좀 이렇게 하면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네요. 왜냐면 송용섭 씨, 최용석 씨 말고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다른 사람 여러 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클릭하고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렇게 넣죠. 측정자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렇죠. 측정자가 여기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여러 명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럼 여기 디퍼런스를 이쪽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한 칸 건너뛰겠습니다. 편하게 여기다. 네, 그러면 여기 디퍼런스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치고 ABS라고 쓰시고 뭐냐면 L에 2셀서부터 많이 넣을게요. L에 10셀까지. 네, 이렇게 여기서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빼라. 네, 그런데 만약에 자, 이렇게 넣게 되다 보면 여기 0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if문을 써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네요. 자, 볼게요. 만약에 if 됐죠? L에 3셀에 L에 퍼셀이 비어 있다면 맞죠? ABS에서
ABS에서 L의 2셀에다가 빼줍니다. L의 3셀을 빼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L의 퍼셀이 무엇인가 있고, 맞죠? 네, 그 다음에 L의 5셀이 비어 있다면, 맞죠? 네, 비어 있다면, 그 다음에 잠시만요. 요거를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되겠네요. 요건 두 개니까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쓰겠습니다. 맥스 가장 큰 거를 써라. 뭐에서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되겠죠. F4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빼기 민 L의 2에서 L의 퍼셀까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또 if을 또 쓸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컴마 찍고 그냥 바로 가로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여기 if을 안 썼네요. if하고 and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가로 하나 더 닫아요. 자, 이렇게 해서 26.32 나온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뭐 데이터가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관계없죠. 네 명일 때는 여기 if만 한번 더 써줘야 됩니다. 귀찮아서 안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예, 디퍼런스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뭘 구해야 되겠죠? 예, 그룹 A에서 또 D2 혹은 K2를 구해야 되겠죠? 예, R 구했으니까 여기도 R 구했잖아요. R 구했으니까 R에 따라서 요거 쭉 차례대로 구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V. 네, 그래서 여기는 뭐 그룹이 몇 개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룹이 몇 개냐. 여기는 무조건 그룹이 하나입니다. 네, 여기는 하나예요. 네, 그리고 그럼 n은 몇 개냐라고 나와요. 자, n은 측정자의 수죠. 자, 이꼴 치고 반복이 아닙니다. 측정자의 수예요. 이게 n이 반복된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D2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네, D2. 자, 아까랑 똑같이 해볼게요. sumif s 두 칸프에 가서 일단 여기를 썸 때립니다. F4 그리고 여기 G에 와서 F4 하시고 이꼴 치고 얘는 무조건 1이라 그랬죠. 1일 때. 네, 그리고 두 칸표에 여기 C에 F4 네, 그리고 이꼴이 아니라 이 컴마입니다. 얘가 습관이 돼 가지고 네, 컴마 네, 그리고 여기 버퍼에 가서 얘가 해당되겠죠. 얘는 바뀌니까. 네, 여기가 컴마인데 점을 찍었네요. 자, 이게 1이라고 나온 걸 알 수 있죠. 네, 그 1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인덱스 번호가 1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요 1일 때 브이로그로 때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가져오면 되고 다섯 번째 가져오면 되겠네요.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브이로그를 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인덱스 매치 함수가 필요 없어져요. 자, 그리고 두 칸표에 A, B, C, D, F 그리고 얘를 몇 번째? 네 번째 걸 가져와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가로 닫고.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나왔고요. 예, 그 다음 얘를 그냥 복사해서 옆에다가 붙여놓고 얘는 다섯 번째 거 가져와라. 자, 이렇게 하면 얘가 가져온 거예요. 얘는 K2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정의를 K2로 하자. 이거 역수란 얘기예요. 됐죠? 예, 그럼 리포트 한번 볼까요? 자, 리포트에 보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럼 여기다 클릭하고 자,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이꼴 맞죠? SQRT 이게 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AV를 구하는 거예요. 프로덕서빌러티 이 재현성이죠. 재현성인데 보시면 왜 루트를 씌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분산끼리는 서로 더하거나 뺄 수 하치 연산이 가능한데, 더하기만 가능한데, 근데 얘네는 안 된다는 거, 이 표준 편차는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일단 얘를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버린 겁니다. 자, SQRT 했고, 얘가 어디 있죠? 얘가, 잠시만, 요거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이꼴 치고, 얘는 버퍼에 가면 얘에 해당되겠죠? 됐죠? 얘에 해당되고, 그러면 여기는 이꼴 치고 SQRT. 네. 자, 그리고 먼저 가로를 하나 열게요. 네. 가로를 하나 열고 얘를 합니다. 곱하기. 됐죠? 곱하기 하고 여기 K2가 지금 얘에 해당됩니다. 얘를 그러니까 두 사람일 때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찍지 말고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린 이렇게 하겠습니다. 버퍼에 가서 얘죠. 그렇죠? 네, 곱하기. 그리고 얘를 곱하면 되겠죠. 네. 아니면 얘를 나누던가. 됐죠? 가로 닫고. 네, 그 다음에 네, 2배수 하시고 빼줍니다. 네, 2배수 하고 빼준 거죠. 이렇게. 빼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EV는 얘죠. 그렇죠? EV는 얘예요. 그 다음에 얘도 제곱을 해줘야 돼요. 제곱을 하신 다음에 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나눕니다. 뭘 하냐면 n분의 여기 보시면 파츠가 몇 개고 r이 몇 개인지 반복된 횟수예요. 그러니까 파츠는 몇 개죠? 네, 가로 열고 10개에다가 곱하기 반복을 3번 했으니까 30번 반복하네 아까.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SQRT까지 끝내서 16.863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표준 편차예요.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큽니까? 예, 기기적인 변동보다는 작업자의 n 변동이 더 크다라는 걸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어떻게 나누기가 똑같이 되어 있을 때죠. 상대적으로 이게 사람 간의 변동이 크네. 그러면 이제 게이지 RNR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리피터빌리티하고 리플러스빌리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제곱한 다음에 더해버립니다. 그리고 루트를 씌워야 돼요. 왜냐면 이거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끼리는 더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얘끼리 바로 못 더해요. 가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꼴 치고 SQRT 가로 열고 여기다가 제곱해서 그다음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곱해서 가로 닫으면 얘가 게이지 RNR의 변동이에요. 됐죠? 네, 우리 교재를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다 끝났고요. 네, 여기는 이제 재현성이죠. 재현성까지 다 끝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품에 대한 것을 이제 하네요. 왜 그러냐면 토탈 변동을 구해야 되니까 토탈 변동을 부품에 대한 것들 해볼게요. 부품은 지금 10개죠. 쭉 10개죠. 9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n 이꼴 10개죠. 두 칸표에 의하면 D2를 구하는 방법 아까 나와 있으니까. 그럼 R은 어떻게 되겠어요? R은요?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뺀 거죠. 그렇죠. 여기서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뺀 거.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얘는 무슨 값이에요? 평균값입니다. 평균값들. 그래서 평균값의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빼게 되면 얘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렇죠? 그럼 얘가 R이니까 얘가 D2를 제곱해버리면 부품에 대한 변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의 변동은 다 구한 겁니다. 그렇죠? 세 개에 대한 변동은 다 구했고요.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같이 이것까지 하니까 좀 편하실 겁니다. 제곱을 안 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죠. 그럼 요까지는 다 구했죠? 여기도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붙여놓고 이거 다 빼주세요. 우리는 지금 게이지 아래에서는 최대로 10개까지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는 아까처럼 이게 사람 수가 2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거든요. 동시에 하는 게. 근데 5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요거는 변동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조화 시켜 놓은 거고요. 이때는 여기는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시료번호, 변형에 가면 시료번호 있잖아요. 시료번호를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X바가 여기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얘도 더블 클릭해서 얘도 평균으로 놔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평균이요. 됐죠? 그러면 여기 이 군의 수 하나에서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뺀 걸 뭐라 그러죠? R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이제 변함이 없으니까. 만약에 10개에서 줄어들 수는 있어요. 10개로 딱 맞춰져 있으니까. 요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R인데 P예요. 프로덕트에 대한 거. 네, 근데 얘가 깨지니까 R P하고 스페이스 한번 넣겠습니다. 이걸. 네, 그 다음 맥스 가장 큰 걸 구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가로 닫고 가장 작은 걸 빼주는 겁니다. 민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닫고. 네, 이렇게 하면 얘가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뺀 레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엔 뭐가 되겠습니까? D2나 K3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똑같이 그룹 구하고요. N 구합니다. N 구하고 그 다음에 D2 구하고요. K 구하면 되는데 K3라고 할게요. 왜? K2까지 있으니까 K3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렇죠? D2의 역수가 K2니까. 그럼 여긴 그룹은 무조건 하나예요. 네, 그럴 때 얘가 몇 개냐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이꼴 치고 얘도 변해야 되니까 앞에 쭉 가면 이제 기본 정보에 시료 개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됐죠? D2는 어떻게 구합니까? D2는 아까 두 칸표에서 sum 이꼴 치고 sum ifs 가로 열고 두 칸표에 의해서 어디를 구해라? 여기를 먼저 sum 때립니다. F4, 콤마. 그리고 여기를 구하는 거죠. F4하고 이꼴 치고 콤마하고 얘는 무조건 1이라고 했죠. 콤마. 그 다음에 여기는 F4 됐죠? 그리고 얘도 콤마. 그리고 여기 버퍼에 와서 얘는 어디 있죠? 여기 있는 거죠. 저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 여기 B가 하나 빠졌네요. 자, 그럼 얘가 9가 나온 거일 수 있어요. 그 9가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9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됐죠? 그럼 10개, 여기 하나고 10개니까. 그럼 여기 몇 번째 거 구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다섯 번째는 K 값을 구하는 수가 있고. 됐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브이로그를 때리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콤마. 네, 그리고 두 칸표에 AB, F4. 여기서 네 번째 거 구하고, 그렇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구해라. 네, 얘가 D2고요. 얘를 복사해서, 복사해서 컨트롤 V로 붙이시고요. 얘는 다섯 번째 것만 빼놓으면 되죠. 네, 그러면 얘가 역수 관계예요. 그럼 여기 리포트에 보면 얘는 K 값들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디폴트의 K 값들. 파츠가 2, 3, 4, 5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파츠에 따라 또 틀려지네요. if을 써야 되는데 골치 아픈데.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처럼 if문을 좀 써줘야 되는데 그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야지만 이제 완벽하게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면 해결이 되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자, 그러면 이제 리포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이지 RNA까지 저희가 했죠. 두 개 더한 거예요. 제곱해서 루트 씌워버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는 자 파츠 볼게요. 파츠 여기 이꼴 파츠는 어디 있죠? 얘죠. 네, 파츠의 레인지는 얘예요. 자, 그럼 여기 파츠 레인지에다가 나누기 D2를 하거나 혹은 K3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얘는 이꼴 치고 네, 여기 버퍼에 가서 R에다가 곱하기 여기 K3 얘를 할게요. K3는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만큼 버퍼의 표준 편차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면 뭐가 나오겠어요? 토탈 변동이 나오겠죠. 그렇죠. 토탈 변동. 그래서 얘도 이꼴 치고 SQRT 네, 그리고 얘에다가 맞죠? 얘는 제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제곱해서 더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그러면 얘가 토탈 변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토탈 변동에다가 표준 편차로 하는 겁니다. 얘는 표준 편차로 하는 거예요.
분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곱 씌워가지고 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표준 편차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 토탈 변동의 게이지 R&R 변동을 나눴을 때 퍼센트 게이지 R&R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얘가 10% 미만일 때 합격이라는 거예요. 10에서부터 20% 사이일 때는 뭐가 됩니까? 조건부 합격이라는 거예요. 얘는 몇 프로죠? 당연히 합격이죠. 됐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나눴을 때를 얘라 그러죠. 거의 100%에 해당된다라고 나오는데 퍼센트를 좀 낮추면 90 몇 프로가 나올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순수하게 그러니까 파츠의 변동만 읽어낼 수 있게끔 게이지의 변동을 확 죽여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작업 측정자의 변동을 확 죽여버렸을 때 우리는 공정의 변동만을 유일하게 읽어낼 수 있는 체제가 돼 있다라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를 보시면 이제 교재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토탈 변동을 제가 여기다가 쭉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토탈 변동은 x들의 변동이에요. 그렇죠. x바의 변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 변동에다가 다 여기 n으로 나눌 필요 없어요. x바의 그룹을 우리가 측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더했을 때 뭐가 나 토탈 변동이 나온다. 됐죠? 예. 토탈 변동이 아까 우리가 구한 거죠. 저기하고 조금 틀리네요. 재현하고 맞네요. 재현하고 네, 부품 변동이고요. 여기 재현 변동이죠. 네, 그리고 여기가 네, 반복 변동. 네, 이렇게 다 구해서 다 더해버립니다. 제곱해서 더해버리면 돼요. 루트 치면 뭐가 돼요? 아까 TV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계략 평가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로 되겠죠? 토탈 변동에 대한 분산으로 나눈 거죠. 네, 이거는 기여 분사서 퍼센트 기여라고 나오는 거예요. 토탈 변동 대비해서 이게 몇 프로냐. 그래서 1% 미만이면 합격이다라고 나와요. 네, 근데 여기는 뭐죠? 표준 편차로 한 거죠. 아까 TV 값으로 아까 했을 때 얘는 0.73이 나왔죠. 네, 얘는 10% 미만이다. 합격이다. 이렇게. 얘는 10%. 근데 공정은 또 틀려요. 공정은 히스토리컬이 있어야 돼요. 히스토리컬은 그 얘기 뭐냐면 공정 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거의 다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 기회를 보더라도 아 이거는 쓸 수 있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공정 측정경으로 계측기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 가정을 한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검사 측정경이죠. 여기는 이때는 뭐가 되냐면 그 우리 공차를 가지고 따져요. 공차 제일 큰데 제일 작은 데를 뺐을 때 뺐을 때 얘가 10% 미만이냐 20% 미만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프리시즌 토탈 공차 맞죠? 공차 그 다음에 넘버릭 디스팅크 구별력이라고 합니다. 카테고리에서 얘도 이제 이렇게 역수로 취해서 역수를 취해가지고 얘가 5 이상 됐을 때 쓸만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준이 아까 AIAG의 2010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퍼센트 기호는 뭐냐면 밑에가 분산일 때, 제곱했을 때. 근데 여기는 뭐가 되겠죠? 표준 편차로 다 하는 거예요. 영구 변동, 공정 변동, 그 다음에 여기 산포 변동. 이게 여기가 뭐죠? 공정 변동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다 밑에 보시면 이제 표준 편차로 했는데 앞에 6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길이를, 6시그마의 길을, 그걸 합니다. 근데 그걸 나눠버린 거예요. 나눠버리니까 여기서는 다 나눠서 한 거죠. 결국은.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는 여기 6시그마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여기다 6시그마가 들어가야 돼요. 다. 표준 편차니까. 근데 빼버니 어차피 나눠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나타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움이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이제 제가 이건 오픈해 놓을 테니까 계속 보시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하실 때 이게 상당히 하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품질 들어와서 이게 뭐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라는 걸 모르시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5년 정도 두고 꾸준히 하십시오. 자, 여기에 이제 원본이 좀 바뀌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원본이 얘는 이제 여기 파일에 가서 이름을 좀 정할게요. 자, 여기에는 이제 그 결과, 계량값 게이지 RNR 결과 리포트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에다 넣지 않고 바탕화면에다 빼놓을게요. 자, 이제 원본이 변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데이터 소스입니다. 여기 데이터 소스가, 자, 여기에 이제 얘가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그 측정자가 몇 명이냐면, 여기, 이게 두 개 같네요. 여기는 측정자가 3명이네요. 컨트롤 C. 그래서 여기 DB에 와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여기 값만 붙여넣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얘가 딱 떨어져 있는지 안 떨어져 있는지 보세요. 여기 2의 측정이죠. 3명이죠. 10개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측정값을 끝냈고요. 저장을 하나 하시고요. 여기에 오셔가지고요. 데이터에 가서 모두 새로 고침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원본이 변했으니까 원본을 가지고 이쪽에다가 당겨 올 거예요. 쭉. 자, 이 원본에 지금 문제가 있네요. 자,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얘가 1, 2, 3으로 돼 있죠? 측정 값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클릭해서 여기 1.2로 놔주시고요. 네. 변형에 가서 또 볼까요? 자, 여기 원본에 가시면 얘가 원본이 이게 지금 변형된 유형에 보시면 얘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됐죠? 여기 얘를 10진수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됐죠? 여기서 홈에 가서 다시 한번 새로 고쳐보고요. 네. 파일에 가서 닷기밀 적용, 닷기밀 로드.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다 뜨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쪽에 관련되는 것들도 뜨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버퍼를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원본에서 이게 지금 측정값이 정수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거 했고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 세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게 틀리네요. 세 번째 거. 까지. 여기 와서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가 보셔야 돼요. 항상요. 네, 문제 없죠. 네, 저장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데이터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거기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이제 문제 없이 가져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EV 값하고 AV 값, 그 다음에 게이지 RNR 값,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게이지 RNR에 의한 값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3.86이니까 10% 미만이니까 얘는 합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 자,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